안녕하세요. 수포자 버스나기 인생수학 제1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원둘레와 원주율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원이 뭘까요? 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동그라미라고 하죠. 동그라미. 원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그럼 반지름이 4cm인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컴퍼스를 이용하죠. 맞는 것 같습니다.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두껍게 여러 장 아래쪽에 받치면 이 침이 꽂힐 수 있습니다. 잘 안 미끄러지죠? 이 축에 손가락으로 힘을 주는 게 원을 그리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힘을 주면 한 바퀴 돌릴 때 잘 벗어나진 않아요. 해볼까요? 자, 이 정도 돌렸으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돌리죠. 자, 여기에 중심, 이 점을 지나는 선은 없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자, 이 원 가운데 있는 이 점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원 속에 가운데 있는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 중심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중심이죠. 그 다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선분을 뭐라고 할까요? 원을 가로질러 가죠. 질러 간다는 뜻에서 이것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합니다. 질러 가기 때문에 지름입니다. 질러 가다 들어본 적 있나요? 질러 가다. 이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 앞에 괄호에서 가로를 붙이면 어떨까요? 가로질러 가다. 이 원을 삥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선은 가로질러 가죠. 중심을 가로질러서. 이것을 질러 가다. 그래서 지름입니다. 여기는 지름의 반이죠. 원의 중심부터 한쪽 끝까지 이 길이를 지름의 반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반지름. 조금 전에 반지름 4cm로 이 원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원의 둘레에 관해 알아볼까요?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간단히 의자를 빼서 원둘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둘레. 원둘레. 이 선을 따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원둘레죠. 자, 이 원둘레를 한자로 말하면 원주라고 합니다. 원주. 그럼 원둘레하고 원주하고 같으면 주는 뭐하고 같을까요? 주는 바로 이 둘레하고 같습니다. 한자로 둘레주자입니다. 그래서 원주나 원둘레, 원의 둘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원주죠. 원둘레고 원의 둘레고 그렇죠. 자, 이 원의 둘레하고 지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있습니다.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이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원주율이라고 했습니다. 원주율. 이 원주율은 바로 기준이 원의 지름이죠. 뭐뭐에 대한이 기준이라고 지난번에 비율을 할 때 배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눕니다. 원주를 기준이 되는 지름으로 나눈 것. 이게 원주율입니다. 원주율이란 것은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가 하는 게 되죠. 몇 배쯤 되겠습니까? 실험을 해볼까요? 이 원을 오려서 재보겠습니다. 가위와 종이를 조금씩 돌려가며 자르는 기술이죠. 여러분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늘 겁니다. 이렇게 직접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확하게 느낄 수 있고 특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하고 나면 평생 이 기억이 남을 겁니다. 자, 다 잘라냈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4cm, 지름이 8cm예요. 지름이 8cm. 지름 8cm. 지름 8cm인 이 원의 둘레가 얼마나 될지 재어보겠습니다. 큰 자가 있죠? 자, 이 원을 자에 맞춰서 천천히 굴려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은 맞게 해보겠습니다. 자, 요점부터 출발합니다. 어, 24.1cm? 네, 24.1cm라고 해야겠군요. 24.1cm 정도 나왔습니다.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대충 그쯤 되는군요. 24.1cm 나누기 8cm니까 대충 이걸 약이라고 합니다. 대충 3배 정도 되겠군요. 3배 정도. 3. 얼마 되겠죠. 3배 정도, 대충 3배 정도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 정확한 값은 원주율은 보통 3 아니면 3.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3.14를 많이 쓰고 있죠. 원주가 지름의 3배쯤 되는구나. 원둘레가 지름의 3배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원의 둘레만큼이나 원의 넓이가 궁금했습니다.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과서에 나온 이 방법이 원의 넓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았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은 원둘레의 절반이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 부분도 원둘레의 절반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원을 여기 있는 검은 선을 따라 8조각으로 자르겠습니다.
자, 이 조각들을 파란색은 아래쪽으로, 빨간색은 위쪽으로 해서 이 종이 위에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게 밑줄을 하나 긋고 여기에 붙이죠. 서로 엇갈리게 붙입니다. 이렇게요. 자, 원을 자른 조각들을 다 붙이고 나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 비슷한 모양이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64등분한 원입니다. 이 원을 64등분해서 잘게 쪼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검은 선을 따라서 64조각을 내겠습니다. 휴, 다 잘랐습니다. 자, 둘레가 빨간색인 조각이 32개, 둘레가 파란색인 조각이 32개 나왔습니다. 이것도 위에 것처럼 붙여보겠습니다.
잠시 쉬고 왔습니다. 계속하죠.
자, 이제 마지막 한 장이네요. 휴, 끝났습니다. 자, 이걸 살펴볼까요? 직사각형 비슷하죠? 원의 절반, 이 길이가 이게 직사각형이라면 가로가 되는 셈이죠. 자, 훨씬 잘게 쪼개면 이것은 점점 직사각형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넓이는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가로처럼 보이는 이 길이 파란색 선은 원주의 절반이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원주죠. 그리고 높이처럼 보이는 이 길이는 실제로는 원의 반지름이었죠.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지만 2분의 1 곱하기 원주 곱하기 반지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원의 넓이가 됩니다. 넓이를 적어볼까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하죠. 뭐 원주 곱하기 2분의 1, 이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런데 이 원주는 원주율과 지름을 곱한 거죠. 원주율 곱하기 지름입니다. 그리고 이거 2분의 1을 또 곱하고 반지름 그대로죠. 원주가 바로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지름 곱하기 반지름 2분의 1은 뭘까요?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뭘까요? 지름의 반이니까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걸 세로 적으면 원주율 곱하기 지름의 절반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식으로는 원의 넓이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다. 이렇게 외우고 살게 되죠. 이 직사각형, 언젠가 직사각형이 될 이 모양에서 원의 넓이가 나왔다는 게 이해가 잘 되죠? 자, 어떻습니까?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나요? 그럼 다음 제18회 방송에서는 입체 도형과 직육면체의 근넓이와 부피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